안녕하세요. 베트남 호치민 여행의 모든 것 호치민 이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번 주 금요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 날 핸드폰을 알리바바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송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방송한 분사에다가 그 영상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거를 받았거든요. 이게 제가 영상을 봤는데 바로 뭐 저를 바로 보자마자 이게 한 게 아니라 따라왔더라고요. 오토바이로 이렇게 따라왔어요. 제가 이따 한번 그 영상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또 그 소식은 또 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트남 호치민 이제 확진 환자가 이제 조금 많아졌어요. 이제 200명이 넘어갔네요. 이제 오늘 이제 4월 6일자, 4월 6일자로 이제 호치민 이제 241명이 됐어요. 241명 중에 그리고 완치 환자는 90명. 이제 사망은 없어요. 사망자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 이제 하고 대기하는 사람이 3,164명. 이제 코로나 이제 대기 확진 환자 이제 3,164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여기 호치민 쪽에는 이제 성, 시, 호치민시에서 뭐 어디 성 이렇게 이동을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제 그 차단을 시켜가지고 이제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도 여기 이제 베트남 이제 처갓집에 이제 딩갱인데 미토 쪽이거든요. 이제 메콩강 있는데 하여간 메콩강이 넓긴 한데 미토 쪽이에요. 한 여기서 1시간 반 차 운전해서 근데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가는 건 괜찮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엊그저께 가신 분이 또 계세요.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그 갔는데 뭐 경찰이 있긴 한데 뭐 햇빛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다 이런 말만 하더라고요. 너무 먼 곳 아니면은 뭐 가까운 거리 그 정도 거리는 조금 이동이 제한을 많이 안 두나 봐요. 지금 이제 4월 15일까지는 이동 조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디 이제 고향이나 뭐 여기 이제 사는 이제 거주하는 이제 현지 애들 밑에 이제 지방 같은 데 내려가지를 못하고 버스도 없고요.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해도 뭐 도로를 차단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검문소 있는 데서 거기 다리 쪽에서 차단을 시켜가지고 막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제 좀 여기도 조금 이제 강화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강화됐냐면 이제 하노이 쪽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이제 착용을 하지를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마스크가 이제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제 마스크가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가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 벌금 이제 300만 동. 300만 동이면은 거의 여기 월급 거의 반? 예, 보름 정도의 일당인 것 같아요. 뭐 그거보다 더 많이 받는 애들도 있지만은 평균 여기 뭐 식당 일하는 애들 보면 평균 뭐 600만 동에서 700만 동 사이니까 거의 보름 월급치가 그 공공장소에서 뭐 그 착용하지 않으면은 벌금이 최대 300만 동? 예, 그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또 이것도 매겨가지고 또 한 50만 동 주면은 뭐 말겠죠 뭐. 안 그래요? 그렇죠? 이제 규정되지 않는 장소, 뭐 규정되지 않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이제 버리는 사람에게는 500만 동, 최대 500만 동의 벌금이 또 주어지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아무데나 버릴 경우에는 최대 700만 동. 그럼 한 달 월급이네요. 그냥 뭐 이건 뭐 살거 이 정도 뭐 벌금 낼래 가서 구려 살래 그러면 얘네들은 구려 살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한 달 월급인데 이거 마스크 한번 잘못 버리면은 여러분들 현지에 계신 분들 특히 조심하십시오. 이 방송 보시고 뭐 여기 여행객도 뭐 못 돌아가셔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 방송을 제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은요 뭐 마스크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마스크 항상 쓰고 다니시고 뭐 항상 쓰고 다니시겠지만은 마스크 아무데나 버리면은 최대
뭐 길거리에 뭐 최대 700만 동이니까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인 또는 타자의 감염 상태를 이제 본인이 이제 숨긴 상태에는 이제 최대 이제 200만 동. 그러니까 본인 또는 타자의 감염 상태를 숨기는 자 최대 200만 동. 이거는 본인 또는 타자의 감염 상태를 숨긴 경우, 감염 상태를 숨긴 200만 동 벌금,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감염 집중구역에서 감염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외식 장소나 뭐 공공장소, 뭐 서비스 업종 활동을 정지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그 감염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 외식 장소나 서비스 업소를 이제 문을 뭐 안 닫는 곳이겠죠. 이제 최대 얼마까지면요. 최대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천만 동이래요. 감염 집중구역에서 감염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공공 외식 서비스 업소 활동을 정지하지 않는 개인이래요. 거기는 100만 동에서 최대 2천만 동. 1000만 동에서 최대 1000만 동에서 2천만 동. 야, 이 숫자가 어려운데요. 숫자가 너무 많은, 이 베트남에 오시다 보면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대 1000만 동에서 개인은 최대 1000만 동에서 최대 2천만 동.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자체에서 이제 집회나 영업, 서비스 활동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데서 1000만 동, 최대 2천만 동의 벌금이고요. 감염 집중구역 입장 전에 의료 감시를 실시하지 그러니까 감염이 많은 이제 아파트나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아파트 들어가는데 이런 데서 안 한 경우에도 2천만 동이래요. 그러니까 경비들이 항상 열 체크하고 그리고 손 소독하고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요즘 어디 가면은 어디 들어가면 이제 다 의무화 됐어요. 이제 손 세정하고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그걸 또 안 하면은 또 최대 2천만 동의 벌금이 또 주어진다고 얘기하네요. 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격리 조치를 격리했는데 하면은 1000만 동. 그리고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킨 자는 처벌을 그냥 받는데요. 그리고 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1억 동 상당의 방역 비용을 지출 및 일으킨 자 형사 제 295조에 근거한 처벌 조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감염이 됐는데 1억 동 이상 피해가 났어. 그러면 방역 비용 지출 손해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 형사법으로 또 처벌을 또 받는데요, 또. 야, 너무 이거는 이쪽이 좀 그러네요. 의료 신고를 진행하지 않고서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킨 자, 의료 이제 뭐 이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처벌로 이제 그것도 받는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 같은 거 퍼뜨리면은 1,500만 동의 벌금 또는 이제 형사 처벌. 또 폭력 행위 등 행위로 방역을 방해하는 자. 이제 방역을 이제 방해하는 자겠죠. 이제 폭력으로 하지 마 막 이런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벌금은 없네요. 그냥 형사 처벌이에요, 그냥. 그리고 영업 중지 불구하고도 서비스 영업을 운영하여 1억 동 상당의 방역 비용이 지출 및 손해를 일으킨 업소의 관리자 및 대표자는 제295조를 근거한 처벌 조치를 내린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중 정당하지 않는 수익을 위해 물품의 희소성을 이용하거나 상거래, 폭리를 위해 관련 물품을 사재기한 경우 이것도 처벌. 그러니까 뭐 마스크나 뭐 이런 거 사재기나 뭐 여기도 똑같이 뭐 그런 사재기를 할 경우에는 근데 사재기를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재기가 없거든요. 뭐 이렇게 물건을 슈퍼에서 사오고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재기 같은 거는 베트남은 제가 나중에 베트남이 사재기가 없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치민시 들어오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검사를요 약 30초에서 1분간 소요를 하고요. 차량 번호, 운전자 기록 명당.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호치민에 이제 들어오면은요, 그거를 이제 검사를 이제 실시를 한대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체온 측정이 이제 37.5도보다 높으면은 임시 텐트로 이동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그리고 소독 및 휴식 후 재측정 2차 해가지고 2차 측정을 했는데도 체온이 안 떨어지면 그냥 격리 시설로 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감기 기운이 있어. 근데 나가가지고 37.5도가 됐는데 휴식을 취했는데도 안 떨어지잖아. 그러면 2차로. 그러면 격리 시설로 가야 돼요. 이거는 다 본인 부담을 해야 돼요. 베트남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베트남도 저희 쪽에서 많이 부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거든요. 한국에서 베트남 유학생이 핸드폰을 놔두고 3명이 놀러 갔다 나왔다. 놀러 갔다? 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뭐 추방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참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 베트남에서도 한국 갈 때 엄청 힘들게 갔을 거고, 그죠? 왜냐면 베트남에서 한국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유학 비자를 낸다 그래도 한국에 도착하더라도 대학교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시험을 봐야 되고, 한국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지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호치민이나 뭐 하노이 쪽 이쪽 가까운데 또 안 살고 또 시골 쪽에 살면은 또 공부를 또 하거든요. 또 이렇게 또 학원에서 이렇게 이제 방 하나에 이제 여러 명이 자가지고 이제 한국 가려고 공부하고 진짜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해가지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